소중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저를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시지요. 오늘 당신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동이들에게 오늘도 피토하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뭐라고 댓글이 왔느냐? 바보엄마님, 저는 바보엄마님을 오래전부터 봐왔다. 참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블로그를 보면 남편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을 그렇게 지혜롭고 자애롭게 키우셨듯이 그리고 책을 3,000권 읽고 깨우친 그 깨달음으로 왜 남편과의 관계는 개선이 안 되냐? 왜 남편을 그렇게 구워 삶을 줄 모르냐? 왜 남편에게는 아이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두 아들에게 하는 것과 남편에게 하는 것이 너무 간극이 큰 것 같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저도 제가 이상합니다. 진심으로 두 아들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양육을 하듯이 남편에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두 아들은 내가 낳았고 이 썩을 놈은 내가 낳지 않지 않았나요? 썩을 놈까지 내 자식은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키우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남이 낳은 아들까지 제가 케어하려고 하니 벅찬 거죠?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간의 농담이고요. 잠깐 저의 사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살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남자랑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었고 시골에서 자랐고 부모님 시골 일 도와드리고 공부만 하면서 고3까지 보냈고요. 대학을 가게 됐지요. 남자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정말로 순수한 모태솔로인 상태로 대학교 1학년이 됐고요. 3월달 입학을 하는데요. 자, 그 3월달에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 저희 남편에게 눈도장을 찍게 되고 3월달부터 우리는 사귀게 됩니다. 남편이 여자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남편 운세에 대운이 들었던 거죠. 저 같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뭐 지적이고 유머러스하고 키도 크고 뭐라고요? 고가의 해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지겹다고요? 뭐 지겨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컨셉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참고 들으세요. 그래서 20살까지 모태솔로였던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고 대학교 1학년 3월 달부터 지금 남편과 사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사귄 이후 우리는 무려 11년을 연애를 합니다. 11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저는 6살 차이예요. 20살에 26살 예비역 남편을 만났고 11년 연애를 했고 31, 남편은 37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큰아이가 태어나고 2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자, 11년 연애, 20년 결혼 생활, 총 31년을 저는 한 남자만 보고 산택이지요. 그 어떤 다른 남자 경험도 없이 무슨 삼국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 남자만 보고 살아온 31년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20년 키웠고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31년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다른 남자 경험도 없어. 뭔가 소소윗하게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 채로 제가 50대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회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푸념을 하는 거지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사담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책동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뭐 제 블로그에서 다음 주에 이혼한다, 다음 달에 이혼한다, 내년에는 이혼한다,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뭐 진담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썩을 놈 욕 아니고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마음 먹고 각 잡고 남편 자랑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치고 책임감 없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남편은 정말로 성실하고요. 가족을 위한 책임감도 아주 강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3년 차인데요. 사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남편이 대학 전공과는 거리가 멀고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23년을 다니고 있는 거지요. 23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준비해서 나가고요. 일이 없을 때는 6시에 마치지만 일이 많을 때는 집에 오면 9시입니다. 그렇게 23년을 책임감 하나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온 남자지요. 또한 넉넉한 월급이 아니다 보니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지요. 오로지 저희 두 아들과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가느라 자신의 삶은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애쓰럽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정말로 꼼꼼합니다. 좀 똑똑하기도 하고 손재주도 있고 또 성격 자체가 꼼꼼해서 어떤 일을 맡기든 완벽하게 해냅니다. 뭐 회사 일이든 뭐 집안 일이든 뭐 내가 부탁하는 일이든 뭐 그냥 완벽합니다. 간이 아빠인데 뭐를 맡겨서 뭐 일이 흐지부지 되거나 그 일이 잘못되거나 뭐 대충 해놓거나 끝이 좋지 않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주 뭐 단순한 예로 유리창을 닦거나 가스레인지 후드를 닦거나 화장실 청소, 뭐 하수구 청소 이런 거 부탁하면 뭐 그냥 완전히 세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깨끗하게 완수를 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든 뭐든 고장나면 거의 99% 고쳐냅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거의 강희 아빠가 고쳐낸다고 봐도 됩니다. 세 번째, 제 남편의 장점은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거의 없고요. 그게 장점은 과묵하죠. 좋게 말하면 과묵하고 진중하고 어른답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저에게 단점이냐 하면 저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불만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좀 저는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좋게 보면 과묵하고 진중한 거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제가 남편을 31년 동안 봐왔지만 진짜로 남의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든 타인들 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이 없을 뿐이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할 말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타인들의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저에게도 기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줌마다 보니까 뭐 남 욕 좀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합니다. 뭐 남의 욕을 말라 그래 하고 앉았냐고. 뭐 그럴 때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남의 욕을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지만 두 아들에게 꽤나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른답게 조언하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정말로 무섭도록 화를 내고, 그리고 애정 표현도 말로는 잘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툭툭 친다든지 엉덩이 톡톡 한다든지 장난을 조금씩 건다든지 그렇게 애정 표현도 적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 좀 다치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학병원 교수님처럼 진짜로 세심하게 치료를 해주는, 의대를 갔으면 명의가 됐겠다고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뭐 애들이 무릎만 까져도 정말로 깨끗하게 소독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과묵하지만 다정한 아빠라는 거, 그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 알뜰합니다. 알뜰합니다. 알뜰하다고 해서 구두쇠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도 연애를 11년 했지만 돈이 없어서 안 쓰지, 있으면 잘 베풀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하고, 없으면 안 쓰고 전략하고, 있으면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이 전략과 베품이 잘 밸런스를 맞추는 꽤나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갑자기 왜 자꾸 남편 자랑을 하냐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왔습니다.
제 영상의 엑기스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시지요? 좀 더 했다가는 안 듣고 나가실 것 같아서 오늘은 6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날마다 남편 욕을 하고 이혼하니 많이 하는 제가 오늘 왜 작심하고 남편 자랑을 하느냐. 제가 좀 전에 읊었던 이 6가지 때문에 저는 20년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판을 튕겨보니 너무 싫은 것도 많지만 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상쇄되고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는 거지요. 남편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요즘에 이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엄마 세대처럼 참고 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판을 튕겨 보십시오.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이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것을 주판 튕겨가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싫은 게 49다. 그러나 좋은 게 51이다. 그럼 이만큼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만큼 좋은 거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한 부모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홧김에 감정적으로 이혼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주판을 튕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6가지의 남편의 장점을 읊었듯이 당신도 차분하게 앉아서 남편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적어보다 보면 우리 남편도 좋은 게 많았네. 내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네. 내가 미처 잊고 있었네. 이래 고마운 게 많은 사람이었네. 내가 너무 남편의 단점만 보고 앉았었네. 이런 면도 있었네, 우리 남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감정이 조금은 낮아질 겁니다. 10에서 8로, 8에서 5로. 그러면 또 일주일이, 한 달이 좀 평온할 겁니다. 그렇게 엄마 마음이 평온해야 아이 양육을 잘 할 수 있겠지요. 그 화와 짜증과 불똥이 아이에게 가지 않겠지요. 남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장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 보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댓글에 내 남편의 장점 100가지 있으면 100가지 다 적으셔도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적어봅시다.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이렇게 적어보는 거랑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남편 자랑 하레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내 남편의 좋은 점, 장점들,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한번 적어주십시오. 댓글 달아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니까 좀 의심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퇴근해 오는 남편의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봅시다. 내일 또 보는 거죠? 약속!